새엄마입니다. 제 친모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새엄마는 아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와 같이 살았어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입니다. 아니 오빠가 결혼했으니 새언니까지 5식구네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 이런 분이 다시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착한 분이세요. 오빠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우리를 만났기에 엄마는 힘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그냥저냥 무난했는데 문제는 저였어요. 엄마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 저로 인해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반항은 더 심해지게 되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엄마를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면 뒷수습을 하는 것은 항상 엄마였으니까요. 그때쯤 아빠도 저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뒤만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제가 사고친 것을 수습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마트에서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가기도 했는데 엄마가 놀란 채 뛰어와서 해결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엄마를 괴롭히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계속해서 엄마 속을 썩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평소 같았으면 배고프지? 라며 엄마가 나와서 반겨줬을 텐데 그날은 엄마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엄마를 미워하긴 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엄마가 이상해서 방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피곤한가? 하는 생각뿐이었고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순간 엄마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어디가 아픈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선뜻 방으로 들어가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저는 그냥 방문을 닫고 나와버렸는데요. 그 뒤에도 엄마는 한참 동안을 나오지 않았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친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걱정이 된 저는 엄마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며 엄마, 엄마 라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제가 깨웠지만 엄마는 희미하게 눈을 뜰 뿐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마를 만져봤는데 몸이 불덩이였어요. 깜짝 놀란 제가 아빠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119가 도착을 했고 우선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엄마는 그때까지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병원으로 실려간 엄마는 평소 신장이 안 좋았었다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잘 먹지도 못하고 몸살 기운도 있었는지 열이 펄펄 났던 거였어요.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잠시 후에 아빠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으니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건강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셨네요. 그러면서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그래도 따님이 아주 보통이 아니던데요? 엄마를 살려달라며 저에게 어찌나 매달리며 울던지 따님도 많이 놀랐으니 좀 달래주시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아빠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우리 딸 걱정 많이 했어? 라고 저에게 물었는데 아빠는 도대체 전화를 왜 안 받아? 엄마 혼자 있다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 뭐야? 이거 꿈 아니지? 우리 딸이 지금 나한테 엄마라고 한 거지? 언제 깨어났는지 엄마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의사가 조심해야 한다잖아. 다 큰 어른이 몸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해? 제가 엄마에게 짜증을 냈는데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꼭 안아줬는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제 등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말을 했어요. 고마우면 빨리 나. 이렇게 아프지 말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런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툴툴거렸지만 그 말은 제 진심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져 갔는데요.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근데 그때 엄마 아파서 누워있었을 때 계속 엄마를 찾던데 외할머니를 찾는 거였어? 제가 물었고 그랬나? 엄마도 가끔은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엄마와 저는 그렇게 정말 둘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 뒤 우리는 정말 잘 지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진이야, 엄마 딸도 공부하면 잘할 것 같은데 공부 한번 해보자 라며 저를 살살 꼬시기 시작했는데 공부? 공부한 지 오래돼서 될지 모르겠네? 제가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아니야. 엄마 딸인데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네가 집념이 종강하니? 한번 해보자. 엄마 소원인데 안 들어줄 거야? 너도 알다시피 엄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게 한이 됐거든. 네가 엄마 한 좀 풀어줘라. 넌 엄마 대신이잖아. 엄마가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도가 많이 뒤처져 있었기에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어디서 과외 선생님까지 데리고 와서는 우리 딸이 고통머리가 아니거든요. 잘 부탁해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집이 그래도 잘 사는 축에 들긴 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공부를 시작했고 다행히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우선 학교에서 맨날 말썽만 부리던 제가 많이 바뀌자 선생님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고 친구들도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다들 친해지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성적이 오를 때마다 오 세상에 20등이야 20등! 넌 역시 내 딸이야!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울먹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겨우 20등이야. 누가 알면 1등한 줄 알겠어. 제가 멋쩍어 하며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이야. 20등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요즘 엄마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추며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욕심이라는 것이 생겼고 꼭 1등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 잠시 엎드려 있었는데 노트 위에 빨간 무엇인가가 뚝뚝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것을 본 엄마가 진이야 공부도 좋은데 엄마는 네가 아픈 건 정말 싫어. 그러니까 무리는 하지 말자. 너 아프면 엄마도 아프니까 라며 정말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등을 했는데 제 성적표를 받아보던 엄마가 언니 내 딸 말이야 이번에 3등을 했잖아. 언니 딸 3등 한 적 있어? 이 3등이 말이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며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그렇게 좋아? 제가 물었고 좋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네 성적표 엄마 베개 밑에 넣어둘 거야. 내가 못해본 걸 네가 해주는구나. 엄마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끊임없는 노력과 격려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별소리를 다 들었던 제가 명문대라니요. 모두가 놀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던 오빠는 못 들어갔거든요.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저보다 더 좋아하던 엄마는 이게 꿈은 아닌 거지? 진이야 엄마 팔 좀 꼬집어봐라. 지금 꿈 아닌 거지? 라며 주저앉아 버릴 정도였어요. 우리 엄마는 오빠와 저를 키우느라 동생을 낳지도 않았는데요. 그랬던 엄마는 당신의 인생을 저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정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에게는 마치 제가 전부인 듯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엄마와 전 항상 그렇게 서로의 분신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새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새언니가 탐탁지 않았어요. 말투와 행동이 영 못마땅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괜히 신의 있짓 하지 말고 잘해줘.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라며 저를 달랬어요. 그렇게 오빠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새언니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새언니만큼이나 새언니 엄마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제가 우리 딸을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엄마는 자식이 그저 귀하기만 해서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말투가 거슬렸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새언니의 엄마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마치 우리 엄마에게 당신은 새엄마여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엄마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는데요. 우리 엄마도 잘 아세요. 우리 엄마도 우리를 정말 귀하게 키웠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엄마가
지냐! 라며 저를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래도 눈치가 있었던 것인지 제 말에 새언니 엄마도 그 뒤에는 따로 실수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상견례 내내 새언니가 저를 째려봤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빠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언니는 벌어놓은 것도 얼마 없었고 새언니 집에 돈도 별로 없다며 혼수도 많이 생략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전세금도 보태줬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셨어요. 물론 새언니는 그러한 것을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요. 그랬으니 새언니와 저는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새언니는 저에게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장도 좋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새언니는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그냥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엄마만 아니었다면 진짜 100번도 더 부딪혔을 텐데 그랬다면 엄마가 마음 아파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참고 또 참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새언니의 행동으로 인해 제가 분노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새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물론 조카는 정말 예뻤어요. 엄마도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많이 보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할까봐 많이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출근을 한다며 어머님, 출산휴가 끝나서 저 출근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 말에 엄마가 잠시 우물쭈물했는데요. 새언니의 까탈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엄마가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제가 잘 알았던지라 우리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요. 애기 보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아니, 다른 시댁에서는 애도 잘 봐준다고 하던데 이래서 새언니가 말을 하려다 멈칫하는 듯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새언니를 노려보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봐요. 제가 다그쳤어요.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다른 시댁은 빨리 자리 잡으라고 바로 도와주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친자식이 아니라서 손주가 예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라는 막말을 했어요. 그럼 언니네 부모님은 친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귀하디 귀하게 키운 친자식이라면서 결혼할 때 맨몸으로 보내는 게 맞는 건가요? 대부분 귀한 자식한테는 그렇지 않죠. 제가 새언니의 눈을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제 말에 새언니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면서 모은 돈으로 오빠 전셋집 해준 거예요. 근데 왜 말끝마다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언니 친부모님이 우리 엄마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언니네 엄마한테 봐달라고 하세요. 거기는 친부모님이라 잘 봐주시겠네요. 제가 비꼬듯이 말을 했고 뭐?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새언니가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말 다 했다. 당신은 막 함부로 말해도 되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가? 뭐가 기분 나쁜 건데?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제가 다시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그런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최소한 감사한 마음은 갖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양심이 없어. 제가 단숨에 말을 해버렸어요. 야, 너 미쳤어? 주변에 물어봐봐. 새 시어머니 있는 집에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어렵게 결혼해준 건데 어디서 감히 꼴값을 떨고 있어? 새언니가 집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순간 제가 놀라서 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도 놀라서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아무리 뜯어 말려도 새언니가 제 머리채를 놓지 않자 엄마도 순간 이성을 잃었는데요. 아유, 이를 어째! 얘! 놔! 놓으라고! 너 내 딸 잘못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엄마가 소리를 질렀지만 새언니는 놓을 생각이 없었고 순간 다급해진 엄마가 잡고 있던 새언니의 팔등을 이빨로 아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순간 엄마는 한 마리의 성난 하이에나 같았어요. 그 바람에 새언니의 팔등에 처참한 흔적이 남았는데요. 엄마의 이빨 자국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새언니가 놀라서 손을 놨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언니가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놓으라고 했지 않니? 다시 한 번만 내 딸한테 손만 대봐라 아주 그냥. 엄마가 새언니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새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어요. 저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우라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 바람에 놔! 놓으라고! 너 미쳤어? 새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는데
누가 당신 보고 결혼해달래? 집불도 없는 거 다 이해하고 허락했더니 아주 꼴값을 떠는구만. 제가 다시 큰 소리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새언니는 머리를 산발하고 귀신 같은 모습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빠와 대판 싸움을 한 모양인데 저보고 와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런 새언니의 말에 제가 콧방귀도 뀌지 않았는데요. 오빠도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 엄마에게 새언니와 각방을 쓰고 있다고만 말을 하더래요.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나가지도 않고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말만 하고 있더랍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고 다만 오빠에게 그냥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 우리 집에 오지도 마. 누가 잘못한 건지는 잘 알고 있겠지? 감히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 라고 말을 했고 오빠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안 사둔 어른이 새언니와 함께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당신이 우리 딸 팔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봐봐. 이빨 자국이 아주 그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안 사둔 어른이 흥분한 채 물었어요. 그 말에 그쪽 딸이 먼저 우리 딸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엄마도 지지 않고 따졌어요. 우리 딸? 그래봐야 계모 주제에 뭘 그렇게 유하는 척해? 당신 같은 계모들이 감히 친엄마의 마음을 알기나 해? 안 사둔 어른의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을 듣던 순간 계모? 그래, 딱 계모다. 내가 계모인데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엄마도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한테 둘 다 사과해. 당장 안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장 사과해. 안 사둔 어른이 빽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순간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사과? 내가 사과를 왜 해? 당장 꺼져. 엄마도 소리를 질렀는데요. 엄마의 말을 듣던 안 사둔 어른이 소리를 지르며 엄마의 팔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맹수처럼 달려들었어요.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하라고 이 개모야. 하지만 엄마도 참지 않고 손을 뻗어 안 사둔 어른의 머리채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안 사둔 어른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어요. 엄마가 안 사둔 어른의 머리채를 잡던 그 순간 아니 이게 뭐야? 라며 엄마가 손에 뭔가를 들고 멍이 서 있었는데요. 그것을 본 안 사둔 어른이 기겁을 하며 이리 내! 당장 이리 내! 엄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안 사둔 대머리였소? 놀란 엄마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고 그 말에 제가 안 사둔 어른의 머리를 자세히 봤는데요. 정말로 안 사둔 어른의 정수리 부분이 머리카락 몇 가닥만 보일 뿐 머리가 휑했어요. 엄마 말대로 안 사둔 어른은 대머리였어요. 엄마는 그 모습이 신기했던지 손에 들고 있던 가발과 안 사둔 어른의 머리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니 대머리는 남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게 뭔 일이요? 순간 싸우고 있던 사실도 잊은 것인지 엄마가 걱정스레 묻기까지 했는데요. 그때 엄마의 표정은 정말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안 사둔 어른이 에이구 머니나 이게 웬 개망신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엄마 손에 들려있던 가발을 순식간에 빼앗더니 급히 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런 안 사둔 어른을 보던 우리 엄마가 사돈 가발은 쓰고 가야죠. 그러다 다 소문나겠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고 엄마 그냥 가면 어떡해. 새언니가 안 사둔 어른을 불렀지만 몰라 이거 사. 너 때문에 이게 웬 개망신이야. 아이고 남사스러운 거. 안 사둔 어른이 울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안 사둔 어른이 가발을 억지로 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안 사둔 어른을 바라만 보던 엄마가 잠깐만요 삐뚤어졌잖소 이렇게 해야지 라며 안 사둔 어른의 가발을 만져주고 있었는데요. 두 분 어느새 싸우던 것도 잊은 것인지 어때요? 이제 됐소? 안 사둔 어른이 엄마에게 다시 묻기까지 했어요. 네 얼추 된 것 같소. 엄마가 대답을 했고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안 사둔 어른이 급히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저는 그저 기가 막힌 듯이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새언니도 안 사둔 어른을 따라서 급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엄마 뭐야 왜 남의 가발을 그냥 막 그랬어.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정말이지 그 상황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엄마가 진즉에 가발이라고 했으면 내가 머리채는 안 잡았지. 근데 나이도 많지 않은 양반이 웬 대머리라니? 정수리에 몇 가닥 안 남아있던데. 아까 엄마 진짜 깜짝 놀랐잖니? 엄마는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는데요. 그렇게 안 사둔 어른과 새언니가 돌아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기 사돈, 아까는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갑자기 안 사돈 어른이 우리 엄마에게 저자세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저도 잘한 게 없죠 뭐. 근데 사돈 머리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엄마도 계속 미안했던지 다시 물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머리가 빠지다가 이 모양이 됐지 뭡니까? 사돈, 그래서 말인데요. 이 대머리가 아무한테도 말 못할 제 콤플렉스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사위랑 박가사돈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친척들도 대부분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안사돈 어른은 머리로 인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인지 엄마에게 또 빌었다고 했어요. 그런 안사돈 어른에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며느리 말입니다. 엄마가 물었다는데요. 이놈의 지집애는 내가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내일 사돈한테 가서 싹싹 빌라고 할게요. 어디 시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놓겠습니다. 아주 깃방망이를 올려붙이지 그러셨어요. 안사돈 어린 흥분까지 한 채 말을 했다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그런데 사돈 그게 말이죠. 제 머리는 진짜 비밀로 해주시는 거죠? 안사돈 어른은 그렇게 엄마에게 몇 번을 부탁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뒤에도 안사돈 어른이 일주일에 몇 번씩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는데요. 사돈 잘 지내시지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엄마에게 인사를 했다는데요. 그러게요. 이 더운 날씨에 안사돈은 더 힘들겠습니다. 순간 엄마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는데요. 사돈, 그 말은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비밀 말이에요. 안사돈 어른이 정색까지 하면서 말을 했답니다. 그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엄마가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도 입단속을 시켰는데요. 저는 그런 두 분의 모습에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그리고 그 뒤 새언니가 우리 엄마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는데 엄마가 그런 새언니를 보며 너 그거 거의 유전되는 건 알고 있지?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는데 네? 아, 네 어머님. 새언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엄마가 새언니를 보며 내가 보니 너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까 너도 항상 조심하거라. 인과응보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똑같이 당하는 거다. 알겠니? 엄마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는데요. 엄마의 말에 새언니가 움찔했어요. 새언니는 그때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저와도 차츰 사이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저에게 아가씨, 제가 사실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빌 때까지도 불만이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항상 제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데 순간 울컥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가씨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저도 어머님께 진심으로 하면 항상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사실 우리 엄마가 친엄마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아가씨나 우리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어머님이 두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그냥 보여요. 사실 그게 부러워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새언니가 처음으로 속내를 말하기도 했어요. 어찌되었던 그지 새언니도 참 많이 변했는데요. 우리 엄마와 친해지기 위해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비록 내 뱃속으로 낳진 않았어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면 그게 참 부모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그런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우리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엄마, 항상 건강해서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